미네랄 하면은 뭐냐? 흙을 연상하면 돼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여러 유기물질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미네랄이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물과 이산화탄소와 아모니아 가스로 다 없어졌대요. 이것은. 이것들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로 만들어졌어요.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미네랄을 근거해서 광합성 작용은 땅에 있는 미네랄과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분해될 때 물과 이산화탄소, 식물 타면 물 나오죠. 수분 나오죠. 이산화탄소 나오죠. 그리고 단백질 할 때 암모니아 가스 나오죠. 이거 끝이에요. 다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것은 미네랄. 이게 뭐냐면은 태초물질이에요. 창조물질. 우주의 별들의 기본 구성 원소. 땅이죠. 흙. 예. 우리 몸은 흙에서 와서,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미네랄로 만들어지고, 미네랄로 다시 돌아가는, 미네랄 분해돼서. 그러니까는, 요것들은 부족해도 돼요. 근데, 요게 부족하면 안 돼요. 건물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철근과 콘크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내장재가 있죠. 이렇게 미네랄이라고 얘기하면은요, 이 건물의 철근과 같은 거예요. 이게 철근과 콘크리트, 시멘트가 결합된 것을 철골 구조라고 그러죠. 이 철근과 콘크리트, 이걸 우리 몸의 미네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붙어 있는 거, 살, 요거 외장재, 건물 외장재 있죠, 외장재. 외장재, 내장재, 벽돌 붙여가지고 멋지게 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거 다 뜯어내면 뭐예요? 그게는 철근 콘크리트만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게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내부 실내 인테리어 할 때 헐면 되는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헐면 안 되는 벽이 있죠. 헐면 안 되는 벽을 옹벽이라고 그러죠. 지지하는 것. 철골 구조.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 헐면 안 되는 거. 그게 헐어도 되는 거. 그것은 지지하는 힘이 없는 거. 그냥 붙어 있는 거. 이게 뭐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물질들인 거예요. 그리고 걸면 안 되는 거. 미네랄인 거예요. 핵심인 게 핵심. 그래서 우리 몸이 미네랄만 튼튼하고 충분하다면은요, 이것들은 일시적으로 부족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고 맨날 요것만 생각해. 여기 전부 돈 드는 거, 비타민제. 무슨 단백질이니 뭐니 비타민이 하여튼 돈 들어서 우리가 먹는 거. 이건 식물이 합성해 놓은 것들이죠. 이것은 어디서 왔냐면은 창조물질. 근본 구성물질.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네랄 요법.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 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미네랄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 흙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와서 바다에 들어 녹아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소금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물을 증발시켰을 때 오는 게 천일염. 근데 기본으로 먹고. 근데 칼슘. 요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있는 미네랄인 거예요. 바다에 어마어마한 칼슘이 있어요. 나트륨도 있지만. 바다에 어마어마한 칼슘. 그러니까는요, 고래도 있고요. 멸치 할아버지도 있고요. 그리고 봐보세요. 김, 미역 어마어마한 칼슘이 많아요. 굴, 게, 봐보세요. 조개, 게, 전부 칼슘이에요, 칼슘. 사람도 칼슘, 뼈속에 칼슘이 많죠. 이처럼. 그리고 식물을 꼿꼿하게 제대로 자라게 하는 거, 튼튼하게, 이게 처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게 하는 게 칼슘.
식물로. 그 칼슘과 섬유질이 결합돼서 식물의 몸체를 이루고 구조물을 이루죠. 그러니까 칼슘원형은 딱딱한 곳에 있어요. 그 딱딱한 걸 그래서 칼슘을 성장해서 칼슘을 충분히 딱딱한 걸 씹어서 으깨서 먹으라고 치아를 준 거지. 근데 씹기 싫으니까는 딱딱한 걸 전부 제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칼슘이 전부 제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역 속에서 미역 부드러운 곳에 칼슘이 많을까요? 미역 줄기 속에 칼슘이 많을까요? 미역 줄기 속에 칼슘이 많죠, 당연히. 근데 그거 딱딱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동물의 뼈 속에는 인이 많아요. 이는 산성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동물의 뼈는 사람의 뼈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칼슘에. 동물의 뼈를 먹게 되면요, 그 전부 인이 많기 때문에 뼈가 부족해서, 우리가 칼슘이 부족해서 뼈가 빠져나올 때 인도 같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혈액이 산성화되는 거예요, 더욱더. 동물의 뼈. 근데 동물의 뼈 중에 물렁뼈, 연골뼈, 그건 칼슘이, 거기는 인이 적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으면 칼슘이 흡수가 돼요. 물렁뼈. 근데 동물의 뼈 자체를 먹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골 백날 끓여 먹어봤자 득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혈액만 산성화시키지. 멸치 통째로 백날 먹어보세요. 멸치, 그 뼈대에 있는 집안은 안 된다니까요. 그건 인이 많아요. 아무리 많이 씹어 먹어도 전혀 보탬이 안 돼요. 한 마리를 갈아 먹어보세요, 멸치를. 한 마리를 갈아서 먹어도 골밀도 1%도 올리지 못해요. 혈액만 산성화돼요. 동물의 단백질, 고밀도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먹을 때 혈액이 산성화돼요. 멸치 단백질이 아니에요. 단백질이죠. 산성화돼요. 그 다음에 멸치뼈 씹어 먹으면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멸치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멸치 국물이나 우려 드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 많이 이게 반대되는 걸 느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식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네랄은 딱딱한 곳에 있고, 특히 칼슘은 딱딱한 곳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딱딱한 채소를 먹어야 되는 거죠. 잎이 엷은 채소, 그리고 땅속에 오래 묵혀있는 채소, 냉이, 들깨, 깻잎, 쉬, 이런 것들요. 근데 우리는 금방 상추나 적채 같은 거, 이거 금방 불가마 한두 달 키워가지고 먹었네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기밖에. 그런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혈액을 산성화시켜요. 동물의 고기는 산성. 식물은 알칼리.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는 나트륨이 많아지고,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는 칼륨이 많아지죠. 바다의 미네랄, 땅의 미네랄, 이게 우리 몸속에 1대1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는 가능한 한 깻잎같이 얇고 딱딱한 그런 채소하고 싸드세요. 당귀, 이런 걸로. 거기에는 칼륨이 많고, 그것 자체가 다른 미네랄도 많아요. 이렇게 될 때, 고기 속에 나트륨과 칼륨이 맞아떨어질 때, 고기 속에 들어있는 젖산, 특히 고기 지방은 독 저장 창고라겠죠. 젖산, 묘산, 황산, 인산, 전부 산이에요. 고기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또 고기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고기들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될 때 또 이것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는 산성화되죠. 그 산성화를 막아주는 게 칼륨이에요. 그리고 칼슘이고. 그래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마그네슘. 이것을 기본적으로 4대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 몸속에서는 수많은 소금 속에 있는 미네랄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채 20종 미네랄이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이것이 왜 어떤 역할을 할까 하고 밝혀진 게 20 정도 안 돼요. 아직. 근데 기본적으로 4대 미네랄, 이 4대 미네랄의 균형이 맞으면은 다른 미네랄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다고 보는 거예요. 4대 미네랄. 근데 이 4대 미네랄 중에서 특히 모자라는 게 칼슘인 거예요. 우리는 이건 나트륨과 칼륨은 채식하면서 그냥 입맛대로 먹으면 이건 맞아져요. 채식을 안 하면 이게 모자라지는 거죠. 채식을 하는 60만 하면은요.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 중산층이죠. 중산층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요, 훨씬 더 야채를 많이 먹어요. 서구 유럽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 희한하게 잘못된 게 음식 철학이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육식을 좋아하면은요, 아예 김치도 안 먹으려고 해요. 고기만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져서 이렇게 칼륨이 모자라게 되면은, 뭐냐면은 신장이 망가지죠. 콩팥이. 칼륨만 많으니까 채식만 하면서 저염식을 하게 되면은 또 신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채식에 저염식에 물 많이 먹게 되면은요, 최고의 불완전한 부자연스러운 식습관인 거예요. 최악의 식습관. 근데 우리는 채식하고 저염식하고 물 많이 먹는 게 건강식, 웰빙 식생활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먹고 건강해진 사람 있나 봐보세요.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 채식을 할수록 고염식을 해야 돼요. 육식을 할수록 채식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고기를 먹게 되면은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염식이 되고, 그것을 중화시키는 게 채식인 거예요. 요게 칼륨, 요게. 물은 기본적으로 갈증 날 때 먹어야 됩니다. 물 많이 먹게 되면은, 아무튼 나트륨과 칼륨은 1대1,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1. 그래서 미네랄 요법은 우리가 자연요법, 첫 번째 자연요법을 들었지만요, 이 자연요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입맛대로 먹어라, 싱겁게 먹지 마라, 각진할 때 먹어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리고 식사 중에 물 먹지 말아라, 습식, 소화액이 충분히 음식에 버무려질 수 있도록 식사 중에 국물이나 물 먹지 말고 식후 물 먹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죠. 그게 뭐냐면 결국에 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음식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뽑아내는 것은 습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건식을 해서 소화액에 의해서 음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녹아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4대 미네랄. 결국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요법, 그 자체가 뭐냐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 미네랄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자연적인 건강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추가로 미네랄 요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왜냐면 싱겁게 먹으려고 하니까 소금 먹어라. 그리고 칼슘이 워낙 모자라니까는 양질의 칼슘을 섭취해라. 칼슘이라 해서 칼슘 보충제라 해서 다 칼슘 보충제가 칼슘을 우리 몸에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기네들이 10% 정도 흡수된다고 하는데요. 칼슘 보충제는 어떻게 먹냐에 따라 다르고요. 대부분 2 내지 5% 흡수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칼슘 보충제로서 우리가 그걸 먹는다고 해서 덕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양질의 칼슘, 그걸 섭취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포가 있어요. 세포 밖에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고 칼슘이 많아요. 또 세포 안에는 칼륨, 이게 포타슘이라고 그래요. 칼륨이 많고 마그네슘이 많아요. 칼륨은 물론 세포 밖에도 있어요. 세포 밖에도 마그네슘이 있고요. 세포 안에도 나트륨이 있어요. 칼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칼륨 같으면요,
20대 1이에요. 세포 안에 20이 있다면요. 세포 밖에는 20이 있는 거죠. 마그네슘 같으면은 세포 안에 99가 있고 세포 밖에 1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많죠. 그러면은 이게 4대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그럼 기타 우리 몸에 이것만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 이게 균형이 맞을 때 전반적인 미네랄 균형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미네랄도 많죠. 게르만에서부터 규소에서부터 아연에서부터 수많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 마그네슘이 연동, 박동 이 세포를 뛰게 만들어요. 칼슘과 함께. 그래서 이걸 마그네슘이 세포막을 열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칼슘이 세포 밖에 있는 영양소를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칼슘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태워지게 해요. 거기서. 태워지고 대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 칼륨은 세포 안에 있는 찌꺼기를 녹여내요. 뿐만 아니라 세포가 이제 오래돼서 또는 고장이 났고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칼륨에 의해서 이게 세포가 자살하게 돼요. 청소하는 거예요, 칼륨. 그리고 또 정상적인 세포에서 찌꺼기들, 이것을 노폐물들을 녹여서 이걸 배출해요. 그러면 배출하게 되면은 나트륨이 가지고 가요. 뿐만 아니라 이 세포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트륨이 이것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죽은 것들. 백혈구를 또 밀어내고 그리고 백혈구 불러들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해서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4대 미네랄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 중에 비율 되게 이걸 50이라고 보면은 47, 2, 1. 근데 그래서 이제 영양학적으로 권장량을 보면은요. 44대 권장량 비율은 44대 44, 그다음에 8대 4. 이 정도가 돼요. 권장량으로 따진다면은.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생명수예요. 생명수. 양수의 미네랄 조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싱겁게 먹으면 양수가 썩어요. 태아가 10달 동안 자궁 안에 있죠. 이놈 탯줄로 음식을 먹지만은 똥 싸요, 안 싸요? 똥 쌀까요, 안 쌀까요? 오줌 눌까요, 안 눌까요? 그죠? 그럼 양수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양수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잖아요. 이게 깨질 때 나트륨이 부족하다는 이러면 양수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양수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이 안 맞으면 특히 양수의 미네랄 농도 전반적으로 양수의 염도 0.9%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상을. 0.5%가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우리 몸의 체액의 염분 농도가, 소금 농도가 0.5% 이하로 떨어질 때 우리 몸의 백혈구의 힘이, 면역력이 없어져요.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해요. 백혈구는 우리 몸의 체액이 짤수록 활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양수가 탁해지죠. 이때 뭐냐면은 2.7kg 이하의 저체중아를 낳아요. 그 다음에 점점 요 임산부가 입덧한다고 임신하기 아가씨 때 맨날 나쁜 것만 먹어가지고 입덧한다고 해서 먹게 되는데 튀김이나 찾고 피자나 찾고 그럼 이게 전부 산성식품이죠. 그러면은 이 양수가 아주 산성화돼요. 즉 특히 염분 농도가 떨어져요. 균형이 안 맞아요. 이 균형이 안 맞으면 다 이게 썩어요. 모든 세포들이 운동을 안 해요. 연동을 안 해요. 세포가 정지를 해요. 썩어버리죠.
0.3%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과체중화, 즉 4.5kg 이상의 과체중화를 낳아요. 왜 과체중화일까? 튼튼해서 그럴까? 이놈이 자궁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움직이지를 못해요.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미네랄이 있어야 이 근육이 움직여지거든요. 그리고 미네랄이 있어야 대사를 해서 이놈들이 활기차게 세포들이 움직이는데 미네랄이 없으니까는 아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사육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체중화를 낳아요. 그래서 얘가 너무너무 커서 힘들었다 그러면 튼튼하게 난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염분 농도가, 즉 미네랄, 전반적인 미네랄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우리 몸속에 양수 속에 40 이렇게 거의 1대1이죠? 2대1로 이게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물을 먹을 때 양수는 생명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자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역삼탑 미네랄 하나도 없는 역삼탑 정수기를 물을 먹어야 될까요? 역삼탑 정수기 물 제로 요걸 먹어야 될까요? 요렇게 만들어진 물을 먹으면 좋을까요? 어느 게 좋아요? 생명수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해죽순 차 속에는 칼륨이 많아요. 나트륨도 많지만 우리가 입맛대로 그게 약간 더 타도 돼요. 그리고 그 자체에 칼슘이나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해죽순 차에 우리가 뭘 먹자면 우리가 수용성 칼슘을 먹어요. 그러면 칼슘 보충을 하죠. 그 속에는 마그네슘도 있어요.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또 천일염 속에 마그네슘이 있어요. 간수가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죽순 차에다가 그냥 드셔도 되고 거기다가 소금 몇 덩어리 탁 타서 드셔도 되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해죽순 차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드시면서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강해지는지. 그리고 음료수, 우리가 음료수에 생수를 먹을 때도 이런 생수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만큼 이 미네랄이 중요한지, 그래서 가장 핵심이 자연요법 외에 가장 핵심이 사실 이 미네랄 요법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요, 자연요법도 이 미네랄을 충분히 먹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우리 몸의 균형, 체온 균형. 이미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심리적으로 가지게 되면서 우리 몸이 차가워지죠. 우리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굳은 생각을 하면 몸도 굳어지고, 이 부드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몸도 부드러워지고, 차가운 생각을 하게 되면 몸도 차가워지고, 따뜻한 생각을 하면 몸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면 몸도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면은요, 모든 몸의 세포도 강팍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미 잃어버린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려면 가장 먼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모든 생명체의 기본 환경. 생명체가 살려면은 생명체의 기본 환경. 다른 별은 왜 생명체가 못 사냐면, 지구에 있는 이러한 생명체가 못 사냐면은 온도가 안 맞죠? 대기 조건, 공기가 희박하죠? 다른 별들은. 온도, 대기, 태양에서 살 수 없듯이, 화성에서 살 수 없듯이, 달에서 살 수 없듯이 대기와 온도 조건들이 안 맞는 거죠. 지구에 적어도 생명체들은 온도, 가장 기본적인 온도, 차가운 건 못 사는 거죠. 대기 조건, 그리고 영양 조건이죠. 그러니까 영양과 대기 조건, 온도, 이게 환경이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기본적인 조건, 온도가 맞아야 되는 온도. 이 온도 조건 속에서 다른 생명체들이 살 수 있고, 이 대기 조건 속에서 다른 생명체들이 살 수 있어서 영양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영양물질 중에서도 합성물질이 아니라 핵심적인 거, 창조물질, 미네랄,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환경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요법이 미네랄 요법, 주열 요법, 그리고 영양, 충분히 우리가 영양을 먹기 위해서 소화 과정 속에서 아까와 같이 먹는 법, 물 말아 먹지 마라, 국 말아 먹지 마라, 식후에 물 먹지 마라, 잘 씹어 먹어라, 소식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몸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육식을 자제해라. 단백질 환상에서 벗어나라. 남의 살이라면 멸치라도 해롭다. 그래서 온도 조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요걸 맞춰주기 위해서 주열요법을 하게 되죠. 단순한 온열요법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열을 내부로 주입하는 거. 일반적인 온열요법은 겉을 따뜻하게 해줘요. 내부로 열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몸에 에너지가 들어가요. 열이 들어가요. 100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거부한다고 해보세요. 여기 25, 여기 25, 여기 25, 여기 25. 그럼 100이죠. 자, 25, 25, 25, 25. 한꺼번에 25씩 싹 들어가요. 이러면 순식간에 100이 차버려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열 저항을 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현재 상태에 너무 갑자기 열이 들어오니까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안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열이 못 들어오게 해요. 막아버려요. 열이 계속 집어넣으면은 계속 안에 있는 피를 밖으로 보내서 빨리 돌게 해요. 라디에이터. 빨리 돌게 해서 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열이 방열하게. 그러면 속에 열이 안 들어가는 거죠. 사우나 해봤자 속은 안 따뜻해진단 말입니다. 오래 해봐. 오래 하면 처음에는 잠깐 하고 오는 건 괜찮아요.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하는데 사우나 하고 바로 밖에 썰렁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내인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를 했다. 전신욕을 했다. 그러면은요 따뜻한 곳에서 충분히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 열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어 따뜻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우나의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얼른 사우나를 하고 열이 있는 다음에 잽싸게 냉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닫아버려야죠. 열이 방열되지 않도록. 그런데 고통스럽죠,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주는 온열요법은 열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 금방 100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25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100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25씩 전부 고루 주면은 금방 차버리죠. 근데 부분적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100이 차려면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자, 주유기가 있어요. 주유기를 드럼통에 있는데 이 빈 드럼통에 채우려면은 옆에 있는 새 드럼통을 쭉 한꺼번에 넣으면 금방 차버리죠. 근데 조그마한 관을 통해서 그걸 집어넣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부분적인 국소적인 것에 열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거부를 안 해요. 아직 안 채워졌으니까 시간이 걸려요. 깊이 들어가죠. 깊이 들어가 차기 시작해요. 이렇게 겉이 차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속이 채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얼마 했냐면 이제 100이 다 차게 돼요. 그럼 이제 그만하고 그냥 그때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열요법은 내부로 열이 들어갈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주열요법은 국소 부분을 주열하자 열의 국소 부분을 집어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내부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거. 주열을 할 때는 너무 뜨겁게 하면은 이 시간을 오래 줄 수가 없어요. 물론 뜨거우면 좋아요. 그렇지만 뜨거우면 오래 못 견디니까 대신
주열보를 두껍게 해가지고 오래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주열요법.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몸 내부에 열을 넣어주지만은 우리 몸의 내부 중에 내부가 어디예요? 우리 몸의 내부 중에 내부. 내부 중에 내부 하면은 뱃속인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뼛속에 뼛속. 그래서 주열요법은 궁극적으로 뼈를 데피는 거예요. 뼈에 열을 넣어주는 거. 우리 몸은 뼈, 가장 기본적인 뼈, 구들장. 아대부 시골 옛날 보면 구들장이 있죠. 아침에 군불 때 놓으면요, 저녁까지 가요. 안 식어요. 그게 어디냐면 골반뼈예요, 골반뼈. 여기에 열을 넣어주면은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다고 보면 돼요. 12시간 간다고 보면 돼요. 6시간에서 12시간 가요. 여기에 뼈를 데피면. 그리고 또 대피할 것이 어디냐면은 가장 굵은 뼈, 대퇴부뼈. 그리고 또 어디 하면 전체를 갖고 있는 여기 가슴뼈, 요 흉골. 요 흉골이에요, 흉골. 요 흉골을 대피해주면은, 그리고 또 대피는 것이 좀 머리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흉골, 대퇴부, 그 다음에 골반, 엉치뼈를 포함해서요, 여기를 대표해주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곳에서 여기서 피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조혈 공장, 피가 만들어진 공장이 대퇴부, 골반, 엉치, 그 다음에 흉골, 가슴, 물론 이제 두개골에서도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 공장에서 피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 온도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피가 깨끗해질까요? 말까요? 좋은, 건강한 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뼈를 대표해가서 이 뼈의 온도가 올라가면 빈혈도 없어지는 거예요. 빈혈이 있는 사람, 방금 말씀드린 이 뼈가 차가운 사람, 뼛속에 냉기가 들어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이게 주열요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원리 속에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배독조격요법이 있어요. 우리 몸의 혈액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배독조격, 우리 몸의 혈액은 결국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산성화가 되고요.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산성화가 일어나요. 과로하는 과정에서 산성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몸은 산성식품을 통해서 산성화가 일어나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산성으로 망하는 거예요. 자궁의 양수가 산성화될 때 자궁 질환이 와요. 자궁의 양수가 산성화할 때 자궁 질환이 오면서 수많은 세균들이 번식을 해요. 약알칼리를 유지하지 못할 때 양수가. 그러면 자궁 군종에서 자궁암에서부터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 생리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대 미네랄, 아까 말씀드린 미네랄의 균형을 잡아주면은 있던 것도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 4대 미네랄,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균형이 안 맞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이것들의 균형이 맞게 되면은 노폐물이 쌓였던 종양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딱딱한 곳이 전부 다 녹아서 없어져요. 이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산성화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신장을 통해서 오줌, 폐를 통해서 호흡, 대장을 통해서 대변, 피부를 통해서 땀과 피부 호흡,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요. 이 과정 속에서 간이 필연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속에 산성화돼서 쌓이는 독소, 이 독소를 3일의 BN 디톡스라는 디톡스를, 우리는 디톡스 프로그램과 장톱, 여기에 뭐냐면은 지금 현재 몸청 프로그램과 장청 프로그램이죠. 이걸 통해서 이것들을 없애려고 해요. 이 독소들을 이걸 통해서 빼낼 때 결국 독소는 산성화에 의해서 몸에서 쌓이게 되니까 산성이 곧 독소가 되고 죽은 세포도 결국에는 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의 모든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 우리 몸의 독소, 이게 전부 다 산성화를 유발시킨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몸청 프로그램과 장청 프로그램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 몸속에서는 이것들이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나면서 혈액으로 밀려들어요.
우리가 집안 청소, 화장실 청소할 때 여기저기 긁어내고 저기 뭡니까 이 브러쉬로 움직이면은 하수구 쪽으로 노폐물들이 확 밀리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혈액 속으로 급격하게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간이 그걸 처리해 가지고 신장과 폐와 대장과 피부를 통해서 배출해 줘야 되는데 이때 간이 순간적으로 과부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간 독성 증상이 나타나죠. 간이 피곤해지면서 영락없이 간이 나빠진 증상이 나타나고 대표적인 게 가려움증, 눈충혈, 그 다음에 극심한 피로, 그 다음에 졸림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독이 미처 배출되지 못한 것들이 국부적인 것에 쌓일 때 그쪽에 통증, 그리고 또 이걸 빼내면서 둔감했던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니까 다시 통증이 살아나는 이것들을 가리켜 통틀어서 호전 반응이라고 그러죠. 명현 반응.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급속히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독성 물질을 아까 같이 신장과 간, 폐, 대장, 피부를 통해서 간의 해독을 통해서 이것들을 배출하는데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이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들의 부담을 없애버리고 우리 몸의 모든 산성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요. 혈액을 타고. 그래서 발뿌리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배독 조격기를 통해서 이것을 빼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에 대한 간과 신장, 폐, 대장, 피부 쪽에 부담이 훨씬 덜해지는 거죠.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배독 조격기를 체험해 본 사람이 있겠지만은요, 거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그 색깔에 따라서 당신은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고 그거 의미 두지 마세요. 거기에 나오는 것은 산성인 거예요, 산성. 그 산성 노폐물들이 어디 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느냐, 그에 따라서 간에서 나오느냐, 폐에서 나오느냐고, 신장에서 나오느냐, 심장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색깔이 좀 달리 나올 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산성 물질들이에요. 왜냐하면 배독 조격기 속에서는 활성수소가 발생되면서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요. 입자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빨아 올라가 들어가게 되죠. 입자가 작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많은 활성산소들, 또 산성물질들이 또 활성산소를 일으키니까 이것들과 전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다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색깔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는 쓰레기를 매일 배독조기를 통해서 저녁에 빼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녁에 잘 때까지 아주 산성물질들이 빠졌기 때문에 수면에 취할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배독조격요법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파 자극요법.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걷기 운동하고 충분히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요법을 하지만은 이게 근육을 우리가 생각처럼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다 자극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저주파 자극기는 신체의 미세한 근육이란 근육을 타고 전기가 흘러요. 근육의 신경섬유를 타고. 지방은 전기를 안 통해요. 근육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원래 근육이 움직이려면 신경에 전기가 흘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주파, 즉 생체 전류하고 비슷한 주파수를 갖고 있는 전류를 통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근육을 자극해줘요. 근육을 흔들어주고. 그러니까 자극되지 못한 근육까지 우리가 근육을 자극하려면은 그 근육이 움직이도록 각도를 틀어서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저주파 자극기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근육이란 근육은 다 타고 전기가 흘러가면서 전기를 자극하면서 근육을 흔들어주면서 근육에 열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 근육 주변에 있는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또 근육 속에 마블링 되어 있던 거죠. 근육과 근육 사이에 들어있던 지방 성분들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그 녹아내리는 것이 이제 이게 이 디톡스를 통해서도 일어나지만은 그렇게 저주파 자극을 해줄 때 이게 빨리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더욱더 어디로 와요? 더욱더 혈액 속으로 많이 밀려들죠. 그냥 우리가 몸청 장청 운동하면서 우리가 걸어주면서 하는 것보다도
저주파 자극을 통해서 흔들어주면서 세부적으로 흔들어주면서 하면 찌꺼기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화장실 청소할 때 브러쉬로 문질러주면은 더 많은 노폐물들이 오물들이 나오듯이 그러면 넘쳐나는 이러한 노폐물들을 여기에 우리 장부의 기능에 의지하기에는 이들이 또 힘도 들고 시간이 더 걸리죠. 독이 빠져나가는데 효과를 보는데 그때 그렇게 흔들어 놓고 뭐냐면은 하수구를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독 적용요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해 나가는 것, 우리가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멈청장청을 왜 해야 되지? 주연요법은 왜 해야 되지? 배독 적용요법은 왜 해야 되지? 저주파 자극요법은 왜 해야 되지? 이걸 알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몸청과 장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뭔지 이 요법들이 어떤 건지 자연요법은 뭐고 식이요법, 식생활 습관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미네랄요법이 뭔지 그리고 주열요법이 뭔지 이것이 온열요법과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조격, 배독 조격 이것이 일반 조격과 뭐가 다른지 일반 조격은 어떤 거냐면은 열을 넣어가지고 대류현상에 의해서 열을 내부를 타고 들어가서 내부의 온도를 높여주는 게 일반 조격이에요. 그러면서 순환시키면서 발에 있는 넓어진 땅구멍을 통해서 이제 순환을 통해서 빼내는 것이 일반 조격요법이고 그것은 온열요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배독 조격은 그런 열로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발생되는 활성수소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우리 몸에 산성 노폐물을 빼내는 것이 우리 배독 조격요법. 저주파 자극기는요, 자극요법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리 세부적인 곳에 쌓여있는 것들, 곳곳에 조직 속에 쌓여있는 것들, 근육을 움직이기 힘든 곳들까지 전부 다 우리 몸속에 근육으로 전기가 통하는 것은 전부 통하게 해가지고 구석구석 전부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것. 그래서 이제 모든 에너지 대사를 높여서 대사율을 높여서 체온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인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 또 내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를 어떻게 알리는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오늘 한번 그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